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전장의 한복판에서 6개의 이름이 바람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그 이름들은 단순한 패장의 흔적이 아니라 유비가 평생 지우지 못한 깊은 상처였고, 한 번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삼국지의 흐름 자체가 뒤바뀌었을지도 모르는 결정적인 운명이었다. 오늘 우리는 그 잊힌 6 영웅의 그림자를 따라가며 유비가 놓친 기회와 그로 인해 무너진 운명을 되짚어본다. 당신이 이 어둠의 기록을 끝까지 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여정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 영웅은 자신을 알아주는 주인을 만나야만 빛난다. 하지만 어지러운 삼국의 시대에는 재능을 가진 자보다 재능을 알아보는 눈이 훨씬 부족했다. 유비는 항상 뜻을 품고 인의를 앞세운 군자였지만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간 몇몇 장수들은 그가 미처 잡지 못한 미래의 천군만마였다. 역사서는 짧게 적고 넘어갔지만 그들의 삶은 혼란의 시대에 던져진 비극의 씨앗이었고 유비는 그 씨앗을 거두지 못했다. 이야기는 화웅에서 시작된다. 불과 몇 줄로 기록된 이름이지만 그의 존재는 천하가 떨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그는 거대한 돌을 맨손으로 휘두르는 괴력이었고 전장에 나서는 순간 연합군의 숨소리가 멎어버렸다고 전해진다. 그의 칼날은 번개처럼 빨랐고 눈빛은 산을 가를 만큼 매서웠다. 하지만 그런 화웅이 단 한 번이 검격에 쓰러졌다는 사실은 지금도 많은 의문을 남긴다. 관우가 앞으로 나섰을 때 유비와 장비 그리고 주변의 모두가 말렸다. 하지만 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그 한 번이 승부로 화웅의 목은 땅바닥에 굴러갔다. 연합군은 환호했고 유비는 승리를 얻었다. 그러나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어떻게 수많은 장수를 베어낸 화웅이 한 번이 칼날에 무너졌는가? 그 순간 유비는 승리에 취해 있었고 화웅이라는 인물 뒤에 숨은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 만약 유비가 화웅을 단순한 적장의 죽음으로만 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의 휘하에 있던 병사들을 품고 북방에서 세력을 만들 수 있었다면 유비의 앞길은 훨씬 덜 험난했을지도 모른다. 화웅은 재능이 뒤틀린 시대의 희생자였고 유비에게는 그 재능을 붙잡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순간이었다. 그 짧은 찰나를 놓친 대가는 결국 더 먼 미래에 더 큰 상처로 돌아왔다. 두 번째 이름은 장임이다. 서천의 단단한 산맥처럼 흔들림 없는 충의를 지녔고 전술과 병법에 밝아 유장이 가장 신뢰했던 장수였다. 그는 서촉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몇 번이나 유비군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부성 전투에서는 거의 유비를 생포할 뻔했고 그 계책은 영리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그러나 유비는 그를 적의 충신이라는 이유로 단칼에 베어버렸다. 장임은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에도 고개를 들고 맞서며 자신의 충의를 더럽히지 않았다. 그의 죽음에 대해 제갈량은 나중에 한탄하며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때 우리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만약 그를 품었더라면 서쪽 방비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장임의 죽음은 단순한 한 장수의 최후가 아니라 삼국지 전체에 남은 깊은 상처였다. 세 번째 이름은 여몽이다. 처음에는 글도 모르는 하급 병사였지만 그는 독하게 공부하고 스스로를 다듬어 마침내 천하의 명장이 되었다. 유비는 적벽 이후 송권의 장수들과 교류했지만 여몽에게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말이 적고 세련되지 않은 외모 탓에 평범한 무장으로만 본 것이다. 그러나 조용한 사람의 침묵은 때로는 시대를 흔든다. 여몽은 결국 백기의 침묵 작전을 성공시키며 관우의 목을 가져왔다. 유비에게 관우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다. 형제였고 인생의 버팀목이었고 그가 믿어온 정의 그 자체였다. 그런데 그 형제를 무너뜨린 인물이 바로 유비가 한때 흘려보냈던 여몽이라는 사실은 유비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다. 그의 손에서 흘러내린 한순간의 무관심은 결국 인생의 가장 큰 후회로 돌아왔다. 여몽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조용한 자를 얕보지 말라. 그는 언젠가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유비가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관우는 죽었고 형주는 무너졌고 복수의 불길은 유비의 마지막 불행으로 번졌다.
그러나 이 모든 후회보다 더 깊은 비극이 남아 있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인물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간다. 그가 남긴 조언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자 유비가 놓친 또 하나의 운명이었다. 네 번째 이름은 사서다. 그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의 조언은 천하를 움직였다. 신야에 숨어 지내던 유비에게 사서는 첫 번째 빛이었고 그의 책략을 통해 유비는 잇따라 승리를 거두며 잃었던 명성과 민심을 되찾았다. 사서는 계책을 내는 순간마다 마치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통찰을 보여주었고 그의 존재는 무너진 유비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었다. 하지만 사서가 유비 곁에 머물 수 있었던 시간은 길지 않았다. 어느 날 조조가 그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순간 사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는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비에게 상처가 될 것을 알면서도 효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고요하면서도 무거웠다. 제갈량이라는 인물을 꼭 찾으십시오. 그는 저보다 10배 더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 한마디는 결국 삼국지의 미래를 뒤흔든 결정적 순간이었다. 사서는 조조의 진영으로 가서도 단 하나의 계책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몸은 조조에게 갔지만 마음은 유비에게 남아있음을 행동으로 증명했고 그 침묵은 책략보다 더 날카로운 충절이었다. 유비는 그를 잃은 뒤에도 평생 잊지 못했고 사서 또한 조조 밑에서 이름 없이 생을 마감했다. 유비가 가끔 생각에 잠긴 듯 먼 곳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그가 누구를 떠올리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사서를 그리워했고 제갈량과 함께 나라를 세웠지만 두 명의 지혜를 동시에 품지 못한 운명을 종종 안타까워했다. 사서를 잃지 않았다면 촉한의 운명은 크게 변했을 것이다. 사서는 시대의 비극이자 효심과 충심 사이에서 찢겨버린 사내의 초상이었다. 다섯 번째 이름은 전이다. 그는 명문가 출신도 아니었고 뛰어난 전략가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충성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보여주었다. 젊은 시절 주먹 하나로 떠돌던 그는 장수자 밑에 들어갔고 이후 조조에게 몸을 맡기며 생을 바쳤다. 전이의 창은 강철보다 단단했고 그의 의지는 산보다 무거웠으며 적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었다. 전이를 영원히 기억하게 만든 사건은 완성에서 벌어졌다. 장수가 조조를 기습하자 조조 주변에는 고작 몇십 명의 친위병만 남아있었고 혼란 속에서 전이는 홀로 앞장서서 길을 막았다. 그는 창을 휘둘러 수십 명을 쓰러뜨렸고 마지막에는 창이 부러진 채 맨손으로 싸웠다. 피투성이가 된 그의 몸이 문 앞에 쓰러졌을 때 조조는 그를 끌어안고 통곡했다고 한다. 조조는 전이의 장례를 국가위식처럼 치렀고 매년 제사를 지내며 그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 그만큼 전이는 한 사람의 삶을 넘어 한 시대의 상징이었다. 그렇다면 유비는 왜 그를 얻지 못했을까? 전이가 천하를 떠돌던 시절, 유비는 인재를 만나기 좋아했지만 당시 그의 세력은 너무 약했고 사람을 지켜낼 힘도 없었다. 그 한순간의 아쉬움이 결국 평생의 후회가 되었다. 유비가 도망치는 순간마다 전이와 같은 자가 곁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조조의 추격을 피하던 수많은 위기에서 전이가 방패가 되어주었다면 촉한의 기반은 더 안정적으로 세워졌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유비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전이는 조조의 방패가 되었고 유비는 그 방패를 갖지 못한 대가로 늘 불안과 도주 속을 헤맸다. 전이는 출신이 보잘것없었지만 죽음은 누구보다 위대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조조를 지키며 세상에 이렇게 말했다. 영웅이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죽느냐로 증명된다. 유비는 평생 전이 같은 충신을 한 번도 갖지 못했고 그 빈자리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채워지지 않았다. 그것이 다섯 번째 후회였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름은 장료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방황으로 시작해 전설로 끝났다. 동탁을 거쳐 여포를 거쳐 조조 밑으로 옮겨다니며 그는 마침내 위나라 최고의 호랑이 장수가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긴 여정 속에서 유비는 단 한 번도 그를 품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한 번의 무관심이
결국 유비에게 가장 큰 전략적 실패로 돌아오게 된다. 장묘가 남긴 가장 유명한 전투는 합비였다. 송건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북쪽을 침공했을 때 장묘는 고작 7,000명을 맡고 있었다. 병력 차이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장묘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조에게 적이 방심한 틈을 노려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진언했고 그 결단은 한순간의 기습으로 전장을 뒤집었다. 그의 돌격은 천둥처럼 울렸고 송건의 진영은 공포에 빠져 와르르 붕괴했다. 그날 송건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도망쳤다. 도망치는 그의 시야 끝에는 단 한 사람만이 보였다고 한다. 말 위에서 번개의 끝처럼 달려오는 장녀. 그 전설 같은 모습은 송건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남겼고 이후 오나라 병사들은 장녀의 이름만 들어도 뒤를 돌아봤다고 전해진다.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공포 자체였다. 그러나 이 장녀를 유비는 얻지 못했다. 사실 유비에게는 기회가 있었다. 여포가 패해 도망치던 시기, 장녀는 아직 어디로 몸을 위탁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유비가 충분히 손을 내밀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유비는 세력이 약했고 많은 장수를 지켜낼 힘이 부족했다. 그는 눈앞의 현실에 얽매여 장녀를 향한 손길조차 내지 못했다. 만약 그때 유비가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장녀를 품었다면 어땠을까? 장녀가 촉한의 장수가 되어 남방의 방어를 맡았다면 촉한은 손권과의 끝없는 갈등에 지치지 않았을 것이다. 장녀는 단순히 강한 무장이 아니라 장수 중에서도 드물게 전략과 용맹을 모두 갖춘 완성형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부재는 촉한의 남쪽이 끝내 아물지 못한 상처로 남았다. 장녀가 위나라에 들어간 뒤 그는 조조의 남방 전략의 핵심이 되었다. 오나라의 침공을 막아내고 북방을 안정시키며 조조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었다. 반대로 유비는 남쪽에서 끊임없이 송건에게 발목을 잡히며 고전했다. 결국 장녀의 선택 하나가 삼국의 균형을 바꾼 셈이었고 유비는 그 균형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쪽이었다. 삼국지의 시대에서 영웅을 얻는다는 것은 하늘을 얻는 것과 같았다. 한 사람의 선택, 한 사람의 충성, 한 사람의 재능이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는 순간이 많았다. 그러나 유비는 그런 순간마다 늘 옵션이 부족했고 선택을 망설였고 때로는 더 넓은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 그 작은 망설임 끝에 장녀 같은 영웅이 멀어져 갔다. 유비는 인의와 도를 앞세웠지만 현실의 전장은 그보다 훨씬 더 냉혹했다. 충성과 위리는 인간에게 감동을 주지만 국가를 세우기에는 때로는 너무 느렸다. 장녀는 자신을 먼저 알아보고 먼저 다가온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손이 조조의 손이었다. 유비는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영웅을 잡을 만큼 민첩한 사람도 아니었다. 이제 6명의 이름이 모두 드러났다. 화웅, 장임, 영웅, 사서, 전희, 장녀. 그들은 모두 시대의 구렁텅이에서 강철처럼 단단하게 빛났던 인재들이었고 유비에게는 단 한 번의 선택만으로도 역사를 뒤바꿀 기회였다. 그러나 그 순간은 지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역사는 늘 이렇게 묻는다. 만약 유비가 그들을 품었다면 어떤 천하가 펼쳐졌을까? 유비는 늘 말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때로는 너무 늦게 손을 내밀었고 때로는 눈앞의 적의를 이유로 재능을 놓쳤으며 때로는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보지 못했다. 그가 품지 못한 6명의 이름은 결국 촉한의 운명에 남은 6개의 균열이 되었다. 그 균열은 세월이 지나도 메워지지 않았고 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흔적을 남겼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유비의 실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는 언제나 영웅을 시험하고 영웅은 자신을 알아볼 주인을 찾는다. 서로가 서로를 찾지 못한 순간 역사는 비극이 된다. 6명의 이름은 바로 그런 비극의 상징이고 동시에 혼란한 시대가 남긴 깊은 그림자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림자 속에서 한 가지의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영웅은 많지만 영웅을 알아볼 눈은 언제나 부족했다.
유비는 때때로 밤새 서류를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다. 전장이 잠시 고요해진 시간에도 그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무수한 전투와 피로 얼룩진 생애 속에서 그가 끝내 떨치지 못한 것은 패배의 기억이 아니라 놓쳐버린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화웅의 관기 어린 눈빛, 장임의 굳센 기계, 여몽의 침묵 속 지혜, 사서의 초연한 미소, 전희의 피투성이 투혼, 장료의 강철 같은 존재감, 그 얼굴들이 그림자처럼 유비 뒤를 따라다녔다. 유비는 인덕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지만 인덕은 언제나 승리를 약속하지는 않았다. 그는 사람을 얻고자 했지만 때로는 너무 늦었고 때로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으며 때로는 고집스러웠다. 반면 조조는 사람을 보면 곧바로 시험했고 시험에서 가능성을 보이면 과감히 품었다. 이 차이는 장수들의 운명을 갈라놓았고 결국 나라의 운명까지 바꿔놓았다. 특히 전의를 떠올릴 때마다 유비는 마음 깊은 곳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끼곤 했다. 전의 같은 충신을 곁에 두고 싶지 않은 군주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사람을 지켜낼 힘이 없었고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줄 만한 기반도 없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주인이 약하면 버틸 수 없다. 전의는 강한 주인을 선택했고 유비는 그 선택을 부러워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장임의 죽음은 더욱 뼈아픈 후회로 남았다. 유비는 장임을 베고 나서도 오랫동안 깊은 침묵 속에 머물렀다. 그의 충의를 알았기에 더욱 그랬다. 유비가 장임을 설득했더라면 그는 마초나 황충처럼 촉한의 기둥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비는 적에게 충성한 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직된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은 결국 촉한 서쪽의 방비를 끝내 불안하게 만들었다. 여몽을 떠올릴 때는 후회와 분노가 함께 찾아왔다. 여몽이 관우를 죽였다는 사실은 유비에게 전생의 업보와도 같은 상처였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여몽이 그렇게 성장하는 동안 유비는 그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용하고 어눌해 보이는 한 병사가 공부를 통해 시대의 천재가 되기까지 유비는 단 한 번도 그 가능성을 살펴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대를 읽지 못한 대가였다. 사서의 얼굴을 떠올릴 때 유비는 가장 깊은 고독을 느꼈다. 그는 사서를 잃은 날, 세상이 갑자기 더 어두워진 것 같았다. 사서는 조조에게 몸을 맡기고도 입 한 번 열지 않았다. 그 침묵은 유비를 향한 마지막 충성이었고 동시에 그가 얼마나 훌륭한 책사였는지를 증명하는 무건의 메시지였다. 사서가 남긴 마지막 말은 유비에게 제갈량을 만나게 했지만 유비는 늘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두 명을 모두 품을 수는 없었을까? 장료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먼저 떠올랐다. 유비는 장료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다. 당시에 그는 여포에게 휘둘리고 있었고 자신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역사는 가끔 한순간의 시선이 천하를 바꾼다. 유비가 그때 한숨을 덜 쉬고 사람을 볼 여유만 있었더라면 장료의 재능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은 기회를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 6명의 이름은 단순한 인물 목록이 아니라 시대가 놓쳐버린 기회들의 무덤이다. 삼국지 속에는 수많은 전투와 계략이 등장하지만 결국 한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은 칼이나 장수의 수가 아니라 한순간의 선택이다. 유비가 놓친 선택들은 시간이 지나며 천천히 촉한의 기초를 흔들었고 결국 나라가 기울어갈 때 가장 먼저 드러난 균열이 되었다. 그러나 유비가 무능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시대를 가장 인간적으로 바라본 군주였고 누구보다 사람을 아끼고 사랑했던 지도자였다. 하지만 시대는 그에게 인간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냉혹함도 요구했다. 유비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추지 못했고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비극이었다. 사람을 너무 보고 싶었던 마음이 때로는 사람을 잃게 만들었다. 유비가 남긴 마지막 후회는 어쩌면 천하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얻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그냥 위리를 지키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위리를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잔인한 선택을 요구했다. 유비는 그 잔인함을 끝내 배우지 못했다.
그 결과 6명의 영웅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시대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세월이 흐르면서 유비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잃었다. 전장은 언제나 잔혹했고 움직임이 느린 자는 끌려가거나 잘려나가기 마련이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늘 뒤를 되돌아보며 함께 싸웠던 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러나 유비의 마음속에 자리한 6명의 얼굴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았다. 그들은 죽은 자도 있고 다른 주인을 선택한 자도 있었지만 유비에게는 모두 한 시대를 바꿀 수 있었던 잃어버린 조각들이었다. 유비는 밤마다 장막 안에서 홀로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침묵 속에서 외부의 바람 소리만 스며들었고 그는 그 바람 속의 목소리들을 듣고 있는 듯했다. 마치 장임이 전장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충의의 울림, 전의가 창을 부러뜨리며 버틴 숨소리, 사서가 떠나기 전 남긴 담담한 당부, 영웅이 침묵 속에서 갈고 닦은 의지, 장료가 말 위에서 터뜨린 전율 같은 기백이 바람 속에 녹아 흘러오는 듯했다. 그 음성들은 유비에게 한 가지 진실을 속삭였다. 영웅을 얻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웅이 기대는 마음을 지켜줄 힘을 함께 주는 일이라는 것이다. 유비는 너무 많은 시간을 도망과 설득에 쓰느라 자신의 사람들을 지켜낼 기반을 쌓는 데에는 서툴렀다. 그는 따뜻했으나 단단하지 않았고 포용했으나 붙잡지는 못했다. 그래서 영웅의 마음이 그에게 오래 머물지 못했다. 유비가 나중에 촉한의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를 찬양했다. 그러나 유비 본인은 기쁨에 취해 있지 않았다. 왕관은 무거웠고 그 왕관은 수많은 선택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지게 했다. 왕이 된 뒤에도 그는 가끔 천막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고 한다. 내가 그들을 더 잘 볼 수만 있었더라면,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었더라면 천하의 판도는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촉한의 국가 운영은 결국 사람의 문제로 이어졌다. 유비는 믿을 수 있는 몇몇 장수와 책사를 얻었지만 나라 전체의 판을 바꾸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었다. 장임이 살아있었다면 서쪽에서의 불안은 줄었을 것이다. 장료가 촉에 들어왔다면 남쪽의 고통스러운 균열은 사라졌을 것이다. 영웅을 이해하고 품었다면 형주의 미래는 더 단단했을 것이다. 유비는 자신이 놓친 이 모든 가능성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는 전쟁터에서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었다. 유비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영웅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6 영웅의 그림자는 늘 그의 곁을 떠돌았다. 그 그림자들은 때로는 그를 위로했고 때로는 그를 꾸짖었으며 때로는 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속삭이는 듯했다. 그는 그 그림자들과 함께 왕위를 지켰다. 비극은 종종 예고 없이 찾아온다. 관우가 죽고 장비가 쓰러지고 유비가 의지해온 버팀목들이 하나둘씩 사라지자 유비는 더 이상 예전의 위기와 활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 상실은 단순히 사람 하나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다. 유비는 평생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그 사람들을 잃는다는 것은 곧 세상 일부가 무너지는 것이었다. 6명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한숨을 삼켰다. 그 6명의 이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유비의 삶을 흔드는 거울이었다. 그는 더 넓은 시야를 가졌어야 했고 더 과감했어야 했으며 때로는 싸움보다 설득을, 설득보다 용단을 선택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인간적이었고 그 인간다움은 장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족쇄였다. 유비는 시대가 요구하는 냉정함을 끝내 갖추지 못했고 그것이 그의 나라와 미래를 조금씩 갉아먹었다. 촉한의 마지막 나날이 가까워질수록 유비는 누구보다 침착해졌다. 그는 패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패배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지켜온 가치가 헛되지 않기를 바랐다. 인의를 믿고 사람을 믿고 관계를 믿은 자신의 삶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그의 가슴 한편에는 늘 미묘한 빈틈이 있었다. 6명의 그림자가 만들어낸 빈자리였다. 그 빈자리는 단순히 아쉬움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지도자에게 주는 경고였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나라를 잃는다. 순간을 놓치면 시대가 지나간다. 그리고 영웅을 품지 못하면 결국 영웅 없는 나라를 맞이한다. 유비가 남긴 6개의 후예는 그렇게 한 시대의 운명을 뒤흔든 보이지 않는 균열이 되었고, 지금도 그 균열의 메아리는 삼국지의 깊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다. 유비는 백제성에서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바닥 위로 흐르는 바람은 차갑고 건조했으며 그 바람 속에 마치 오래전에 사라진 이들의 기척이 스며 있는 듯했다. 그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생생하게 그들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다. 화웅의 관기, 장임의 충애, 영웅의 묵직한 눈빛, 사서의 절절한 침묵, 전의의 희생, 장료의 위엄, 그 얼굴들이 마치 지금도 그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관우의 복수를 위해 오나라를 치겠다고 나섰지만 유비의 걸음은 더 이상 젊지 않았다. 그는 전쟁터로 나아가는 길에서도 여러 번 멈춰서서 옛 생각에 잠기곤 했다. 이 길은 과연 옳은 길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마음속을 떠돌 때마다 그는 가볍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6명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그들이 있었다면 이 싸움도 달라졌을까? 유비의 군대는 점점 지쳐갔고 병사들의 사기는 한없이 낮아졌다. 날씨는 습했고 길은 미끄러웠으며 전장의 분위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함이 감돌았다. 이곳은 마치 오래된 원한이 묻혀있는 장소 같았다. 실제로 이곳에 모인 병사들 대부분은 관우와 장비를 잃은 아픔을 안고 있었고 그들의 분노는 복수가 아니라 무거운 절망에 가까웠다. 전장은 이미 패배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백제성 전투는 시작부터 어긋났다. 유비군의 진영은 흐트러졌고 익숙했던 전술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비가 내려 진흙탕이 된 전장에서 병사들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오나라의 기병은 맹수처럼 그 틈을 파고들었다. 전투의 중심에서 유비는 갑옷 위로 쏟아지는 빗물과 진흙을 느끼며 묵묵히 버텼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깊은 후회의 그림자가 스며 있었다. 전투가 혼돈으로 빠져들자 유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마치 꿈처럼 과거의 장면이 스쳤다. 사서가 떠나던 날의 담담한 표정, 장임이 죽기 전까지 흔들림 없던 눈빛, 전의가 조조의 막사를 지키며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던 모습. 그들의 모습은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유비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전투는 결국 패전으로 끝났다. 유비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쳤지만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패배는 그에게 익숙했지만 이번의 패배는 달랐다. 이 패배는 단순한 전술 실패가 아니라 한평생 쌓여온 선택들의 결과였다. 그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6명의 이름이 그의 인생에서 빠져나간 순간부터 이미 촉한의 균열은 시작된 것이었다. 패배 이후 유비는 영안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병사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하늘은 흐렸으며 모든 것이 마치 무너져가는 왕국의 마지막 장면처럼 보였다. 유비는 뒤를 돌아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전장의 연기 너머에서 마치 사라진 이들의 그림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그 그림자들은 말없이 속삭였다. 이 길은 혼자 걷기에는 너무 험하다. 영안에 돌아온 뒤 유비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몸은 쇠약했고 기침은 거세졌으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꿈에서 끊임없이 6명의 영웅을 보았다. 그들은 칼자루를 붙잡고 서 있었고 피투성이 갑옷을 입은 채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비는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아프게 깨달았다. 그들에게 준 것은 거의 없었고 그들에게 받은 것은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을. 제갈량이 유비 곁으로 와 조심스레 말했다. 주공, 마음을 편히 하십시오. 하지만 유비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는 제갈량의 손을 잡고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공명아, 나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더 많은 것을 잃었다. 그리고 내가 잃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 말 속에는 유비가 평생 붙잡고 있던 후회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유비의 마지막 밤은 조용했다.
등불은 희미하게 흔들렸고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유비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는 마치 누군가의 손길을 느꼈다. 조용히 등을 두드리는 듯한 따뜻하면서도 씁쓸한 느낌. 그 손길은 화웅의 분노, 장임의 충애, 영웅의 성장, 사서의 믿음, 전의의 희생, 장료의 영광이 모두 합쳐진 듯한 감정이었다. 그리고 유비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금 이해한 것 같구나. 유비가 숨을 거두자 영안의 공기는 묘하게 고요해졌다. 제갈량은 눈을 감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침묵이 이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 제갈량은 자신도 모르게 유비의 마지막 속삭임을 되새겼다. 나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더 많은 것을 잃었다. 그 말은 제갈량의 가슴에도 깊은 상흔을 남겼다. 제갈량은 조용히 방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별빛이 희미하게 비쳤고 그 빛은 마치 사라진 6 영웅을 상징하는 듯했다. 화웅의 불꽃 같은 기세, 장임의 꺾이지 않는 충애, 영웅의 조용한 성장, 사서의 절절한 침묵, 전의의 피투성이 충성, 장료의 강철 같은 기백, 그 6줄기의 빛은 유비를 떠나 이제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제갈량은 그 별빛을 바라보며 가만히 중얼거렸다. 주공께서 놓친 것은 단지 6명의 장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나라의 기둥이 되었을 수 있었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이었지요. 하지만 이것이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모든 것을 얻을 수 없고 얻은 만큼 잃게 되는 법입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의 탄식이 아니라 시대를 꿰뚫는 통찰처럼 들렸다. 유비의 장례가 치러지던 날, 영안의 하늘은 유난히 흐렸다. 수많은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고 민심도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들 대부분은 유비가 놓친 6명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그 6명이 남긴 보이지 않는 균열은 나라 전체가 끝내 감당해야 할 무게였다.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속삭이는 듯 낮고 떨리게 울렸다. 제갈량은 장례가 끝난 후 홀로 유비의 묘 앞에 섰다. 그는 유비가 남긴 마지막 뜻을 이어가야 할 책임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다. 조용히 묘 앞에 무릎을 꿇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공, 저는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남긴 빈자리는 너무 큽니다. 6명의 이름이 남긴 틈을 메우기에는 제 힘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었다. 촉하는 이미 균열을 안고 태어난 나라였고 그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었다. 유비의 삶은 위대한 위리의 여정이었지만 위리만으로는 천하를 지킬 수 없었다. 6명의 영웅이 그 균열을 메울 수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제갈량은 묘 앞에서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산 아래에서부터 서늘하게 불어왔다. 그 바람은 마치 죽은 이들의 목소리를 싣고 오는 듯했다. 유비의 곁을 떠났던 6명의 장수들이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처럼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따뜻한 위로였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당신은 끝까지 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갈량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끼며 천천히 일어섰다. 역사는 후회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역사는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유비가 선택하지 못한 6명의 이름은 그의 후회였지만 동시에 시대의 운명이었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진실은 시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법칙이었다. 제갈량은 그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마지막으로 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돌아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유독 선명해 보였다. 그 별은 마치 유비가 걸어온 길을 상징하듯 따뜻하면서도 외로웠다. 제갈량은 속삭였다. 주공, 당신의 길은 실패가 아닙니다. 단지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미완의 길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이제 제 몫입니다. 그의 말은 바람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날 밤 영안의 하늘은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6명의 영웅의 이름도, 유비의 후회도, 제갈량의 약속도 모두 바람에 실려 어둠 속으로 번져갔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듣게 된다. 영웅은 많지만 그 영웅을 볼 수 있는 눈은 언제나 부족하다. 그리고 역사는 늘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 한순간의 선택이 천하를 흔든다. 유비가 놓친 6명의 이름은 그렇게 시대의 끝에서 여전히 조용한 울림으로 남아 있었다.